썬데이 씨, 반가워요. 보이세요? 하늘에 뜬 달이 제가 들고 있는 솔글라드 병뚜껑만 해요. 그럼 손만 뻗으면 저 달을 따서 품에 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달이라. 극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네요. 저도 참 오랫동안 집을 떠났더니 달이 그리웠나 봐요. 와, 그래도 상관없어요. 페나코니 극장은 달보다 훨씬 밝고 예쁘잖아요. 사람들은 페나코니에 푹 빠져 살림살이를 전부 처분하려는 절 말렸죠. 하여간 다들 멀리 볼 줄 모른다니까요. 살림살이를 전부 처분하셨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왜냐고요? 그야 고향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역시 페나코니가 좋아요. 좋은 꿈만 있고 고통은 없잖아요. 내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살아있는 거죠. 아이고 편해라. 그걸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잘 못 들었는데. 아닙니다, 손님. 보이시죠? 글락스 거리에는 오가는 차가 많아 사고가 나기 쉬워요. 에이딩 공원이 바로 근처이니 좋은 꿈을 계속 즐길 수 있게 사냥개 감은 사람에게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요. 어떠세요? 와, 좋죠. 썬데이 씨 말이 맞아요. 역시 좋은 꿈의 지도자, 저의 구세주. 그럼 또 봐요, 썬데이 씨.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왜 그래? 분명 꿈의 땅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조금 전 그 손님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좋은 꿈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그건 한낱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그 손님은 좋은 꿈을 생존의 유일한 선택지로 삼고 현실 속 미래를 포기했잖아. 그걸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가? 내가 보기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인 것 같은데. 어째서? 넌 그 손님이 좋은 꿈에서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페나코니가 없어도 사람들은 각자의 환각 속에서 살아가지. 자기 가치라는 환각 말이야.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면 약자라고 여기지. 하지만 가치란 건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며 가치의 총합에는 한계가 있어. 누군가 가치를 이루려면 반드시 남의 것을 약탈해야 하는 법이지. 그렇게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게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언제나 헛된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그건 약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비극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에서 시작돼. 페나코니가 좋은 꿈이라고 불리는 건 비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이곳엔 행복만 있을 뿐 비극이란 없어. 아직 초기 형태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닐까? 방금 그 손님이 특별한 경우일지도 몰라. 결론을 내리기 전에 꿈 세계를 직접 둘러보고 싶어.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지. 같이 가줄게.
꿈의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둘러볼 시간 정도는 있을 거야. 로빈 씨, 또 만났네요. 좋아의 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요. 감사해요. 좋아의 축제를 위해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로빈 씨는 정말 겸손하시다니까요. 우주 전역의 손님들과 밤낮 없이 축제를 즐기는 것뿐인데 고생은 무슨요. 전 외로움이나 지루한 삶은 질색이거든요.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꿈세계야말로 저한테 딱 맞아요. 이런 나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겹지 않을까요? 전혀요. 즐거움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꿈방울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걸요? 뭘 먹든 살도 안 쪄, 병에도 안 걸려, 늙지도 않아. 숙박비만 낼 수 있다면 여기가 최고의 낙원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꿈세계에서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요. 꿈에서 즐기는 걸로 충분해요. 전 장수종이 아니라 기껏해야 60에서 70년 정도 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오직 이 좋은 꿈에서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통제할 수 있죠. 이런 달콤함을 맛봤는데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로빈 씨도 공연 무사히 마치시길 바랄게요. 전 이만 무도회에 참가하러 파랑의 순간에 가볼게요. 나중에 봬요. 조금 전 그 손님의 대답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네. 아니, 일리 있는 이야기였어. 그 손님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거든. 다만 그 손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현실을 버리고 좋은 꿈으로 도망쳤을 뿐 부호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어쨌든 숙박비를 언급했잖아. 안 그래?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낙원에는 종착지가 없어야 해. 또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한낱 헛된 꿈이 아니어야만 해. 이 꿈세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오, 로빈 씨로군요. 이거 참 영광이네요. 맞습니다. 꿈세계의 시간은 멈춰 있지만 봐도 새로워요.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있지요. 생각이 깊은 철학자시군요. 제가 괜히 방해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말동무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당신처럼 존귀한 분이라면 더더욱 좋지. 시간이 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얼마든지요. 방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이후로 페나코니에 오신 건가요? 그래요. 전쟁 중 수커우 모함을 벗어나려다 그만 머리에 방사성 물질이 담긴 고철 덩어리를 넣은 채로 나오고 말았지. 전우는 모두 떠났고 고향은 중성자 방사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답니다. 모든 게 사라지는 바람에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러다
이곳에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가족이 어르신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미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 위해 쾌적한 객실과 은하의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를 제공했고 뛰어난 간호사까지 붙여줬는걸요. 현재 제 몸은 드림풀에 고정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육체와 정신이 온전해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 저이지만 호텔에 있는 전 그렇지 않지요. 제 진짜 모습은 로빈 씨가 영원히 볼 일이 없다면 좋겠네요. 그럼 영원히 이 꿈 세계에서 살 생각이세요? 살아있다는 건 큰 행운이지요.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어요. 제겐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제 세계는 불완전해 언제라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꿈 세계가 얼마나 허황된 곳이든 제겐 낙원인 셈이죠. 이곳에서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영원 불변의 것들이 정말 부럽고.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 다행히 좋은 꿈 덕분에 어르신의 여생이 행복해진 것 같아. 이게 바로 페나코니의 좋은 꿈이 존재하는 의미야. 하지만 좋은 꿈에는 한계가 있어.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대피소가 되어줄 순 있지만 현실 속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줄 수는 없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페나코니는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길 봐요. 이 귀여운 소녀는 누굴까요? 저건 나잖아. 오빠, 여기서 또 만나네. 본 모습을 드러내. 네 계략은 우리에게 안 통하니까. 속임수에 능한 가면의 우인도 초대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너였구나. 어때? 재밌게 놀았어? 그럭저럭. 여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속더라. 작은 미끼에도 쉽게 걸려들고 위험할 땐 또 얼마나 빨리 숨어버리는지. 한마디로 돈 많고 멍청한 겁쟁이들이랄까. 재밌게 놀았으면 이만 떠나줘. 화합의 악장은 잡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뭐야? 진짜가 돌아왔다고 난 쓸모가 없어진 거야? 내가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실망이야. 너희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페나코니는 이미 곤죽이 됐을 텐데. 그건 붓고 감은 가수의 개인적인 부탁이야. 우리와는 관계없어. 더는 조화의 축제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떠나. 조화의 축제? 흥, 으름장 놓기는. 너희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선 닭날개 소년의 의견은 됐고 우리 귀여운 로빈 씨도 무대에 서지 않을 생각이지? 너도 봤잖아. 이 좋은 꿈이 화합의 관리 아래에서 얼마나 꼴불견이 됐는지. 꿈의 땅 페나코니. 너희 남매가 바라던 낙원이 고작 이런 모습이야? 입 다물어. 뭐가 그렇게 다급해? 닭날개 소년? 정국이라도 찔렸나? 우리의 약속은 너와 상관없어, 우인.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가족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알겠어. 가면 되잖아. 근데 로빈 씨,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꿈에서 사는 이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불꽃놀이나 기다려야겠네. 2개 남은 선물은 너희에게 줄게. 불행하게도 조화의 축제가 열린다면 잃어버리지 말고 공연장에서 꼭 사용하도록 해. 아주 짜릿할 거야.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꿈의 주인이 곧 오시려나 보군. 여기가 좋겠네. 여기서 꿈의 주인을 기다리자. 근데 오빠, 요새는 단 걸 전혀 안 먹는다면서? 어릴 땐 내 식후 디저트까지 뺏어 먹었잖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일이 달라진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누군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오빠나 특정한 누군가일 필요는 없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오빠. 우리가 약속한 낙원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페나코니는 한낱 꿈일 뿐 현실 속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야. 아까 그 어르신 기억나? 이 꿈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야. 그건 그래. 하지만 페나코니가 없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지식학회에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 중이라고 들었어. 그런 삶은 평범하고도 아주 괴로울 거야. 하지만 혼수 상태로 좋은 꿈이라는 호스피스를 받는 어르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페나코니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 걸까? 아니면 미래를 빼앗은 걸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누구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미래와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새와 같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어릴 때 우리가 거둬들였던 조아의 비둘기 기억나? 우린 그 새를 어떻게 키웠었지? 새장에 넣어둔 채 매일 밥과 물을 갈아주고 깃털을 빗겨줬어. 그리고 내가 페나코니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었지. 네가 슬퍼할까봐 편지에 적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네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 그 새는 네 방 창문 아래에 떨어져 죽었어. 예상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오빠가 새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했을 리 없으니까.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새는 새장에서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야. 날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종착지는 여전히 하늘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가 있다면 그 새의 종착지가 하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하 열차를 떠올려봐. 무명객은 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우주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된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해. 평범한 사람은 개척이란 태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운명의 길에 은하 궤도가 끊기고 열차가 버려지고
에이언즈가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겠어. 그건 궤변이야. 그 논리대로라면 미래는 영웅들의 특권이 되는 거잖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 가치거든. 세상에는 만인에게 존경받고 추앙되는 영웅이 존재해.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평생 영웅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누군가는 후천적인 불행에 빠지며, 누군가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굴복하지. 생존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 외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빼앗기고 말일까.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대하듯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조아의 손가를 통해 그걸 배웠잖아. 화합의 뜻은 원대하지만 이 태평한 좋은 꿈에서조차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인간 본성의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약함 역시 존재한다고. 중요한 건 인간이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라는 헛된 미래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연 선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떨어지는 새끼새는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야? 화합조차 곤경에 빠진 약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에이언즈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첫 번째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온 세계가 그 새에게 걸었던 기대를 종종 잊곤 해. 그날 이후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새끼새는 없었어. 로빈, 책 읽고 있어? 무슨 책이야? 고퍼우드 씨가 그림책을 주셨어. 조화를 이루는 현에 관한 이야기야. 조율사가 된다면 난 하모니 성가대의 도미니쿠스를 소환할래.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소원을 널리 알릴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모니 성가대를 선택할게. 오빠는 오빠만의 소원이 없어? 당연히 있지. 다만 그 소원엔 너와 모두의 소원이 담겨 있어. 난 진정한 낙원을 세우고 모두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 다음 모두에게 우리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도 하나 만들자. 그러면 하모니 성가대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응, 약속? 근데 어떻게 해야 조율사가 될 수 있으려나? 우선 별이 되어야 가능하겠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그의 못다 이룬 염원을 가지고 왔으니 내 마지막 임무도 이제 끝이군. 한 가지만 덧붙이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말게. 투지가 있는 건 좋지만 미하일이 남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의 무명객에게 모든 걸 걸고 외롭게 잠들 필요도 없지 않았겠나? 하지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시간을 벌 기회가 있겠지. 참 힘이 나는 말이네요. 내 생각에 웰트만 협상에 나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
상대가 고분고분한 것과 별개로 협상이라는 건 상대와 동등하게 대립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 우릴 유리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헤나코니는 상대의 홈그라운드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 가족의 봉쇄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느니 먼저 공격하는 편이 나을 거야. 우린 스텔라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가족은 좋은 꿈을 안정시키는 열쇠인 스텔라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상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들은 급히 반격해올 거고 그 성급함은 곧 빈틈이 되겠지. 맞아요. 스텔라론으로 위협한다면 협상이든 전투든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장에 접근하냐는 거죠. 가족은 분명 철저하게 대비해뒀을 거고 돌격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요. 어라? 왜 다들 조용해? 그럼 내가 대답할래. 난 답을 알거든. 왜 그 나부의 장군님처럼 얘기하는 거야? 소문에 따르면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디션이 열린대. 뭐였지? 솔글레드 축제 오디션이랬나? 뜨거운 모래의 순간에서 열릴 거야. 아무튼 우승자가 되면 축제의 슈퍼스타란 타이틀과 함께 로빈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관객보다 먼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축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실은 내가 로빈 씨 팬클럽에서 특별 초대권을 몇 장 얻었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눈에 띄어도 로빈 씨와 악수할 기회는 없을 것 같네. 아직도 오디션이 개최되고 있다니 그건 원래 미하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꾸민 일이었지. 뭐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군. 마치 세븐스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갤러거 씨, 저희와 동행하실 건가요? 내게 그럴 시간은 없을 듯하군. 허구의 인물로서 난 내 마지막 임무를 다 했어. 페나코니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렸지.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열차에 들렀다 가세요. 알겠네. 너희 열차 아카이브에 몇 줄 더 보태도록 하지. 참, 반디 씨? 도와줘서 고마웠어. 강적이 눈앞에 있으니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의 목적만 일치한다면 우리도 너와 협력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끝까지 페나코니 여정을 함께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게 최고의 결말인 건 틀림없어요. 그게 개척 여정의 의미이기도 해. 그럼 어서 출발하자. 시사숙녀의 여러분, 뜨거운 모래 연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도전자의 연회이자 꿈을 쫓는 여행객의 축제, 온 우주의 이목이 쏠리는 중심지죠. 야식과 꿈,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자기 페나코니 축제 슈퍼스타는 바로 당신이 겁니다. 제법 그럴듯한데 설레기 시작했어. 자, 지금 4명의 참가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제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얘기인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선 슈퍼스타의 참전력이 느껴집니다. 네 분께서는 뭘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마지막 참가 그룹인데 모든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멀고 험준한 길일지라도 깃발이 가득 메운 하늘 아래 면류관을 거머쥐리. 검과 장미, 미를 수호하자. 미는 굳건하리라. 기사는 돌머리, 라는 고집불통. 승패는 관계없지만 재미는 놓칠 수 없다. 사람이 점점 몰리고 있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얼른 들어가서 경쟁이나 하자. 자, 모두들 비켜보게. 저기 오시는 분이 바로 페나코니 10대 부호이자 솔글레드 상호 제국의 창시자이신 미스터 에이딘입니다. 내 소개를 하지. 난 솔글레드 공장의 공장장 에이딘 리다라네. 자네들도 은하 저녁의 관객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하지. 반갑습니다. 전 은하열차의 무명객 히메코예요. 이쪽은 저와 동행하는 친구들이죠.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될까요? 숨길 수가 없지. 페나코니 곳곳에 우리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 다들 은하열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쉽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야! 사람들 앞에서 내 닉네임을 말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치 세븐스.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반디라고 해요.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예요. 무명객 일행이었군. 그럼 마지막 대결이 아주 짜릿하겠어. 시간은 소중하니 어서 날 따라오게나. 솔글레드 마시면 조금이 솔솔솔. 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네. 솔글레드 마시면 조금이 솔솔솔. 무명객들이 오니 페나코니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활기찼던 분위기가 떠오르는군. 그때 아직 애송이었던 난 시계공의 광고를 보고 열정 하나만 갖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생애 첫 재산을 일궜네. 그러던 어느 날 난 과로로 쓰러졌고 소사씨의 음료를 마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 달콤한 맛은 내 뇌리에 박혔고 지금의 솔글레드를 세울 수 있었다네.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신비로웠어. 난 여전히 그 시절과 시계공이 그리워. 이 뜨거운 모래 연회장도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페나코니의 슈퍼스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하하하하, 역시 기세등등한 개척자답군. 마치 세븐스 씨는 할 말 없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클리어 속도 기록을 깰 슈퍼 짱짱 마치 세븐스의 대모험을 지켜봐 주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극한에 도전하는군. 역시 마치 세븐스 씨는 대단해. 반디 씨는 어떤가? 여행의 끝에서 모두 원하던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군. 히메코 씨, 팀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 아하하하하,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말이로군. 이 앞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그럼 이제 소울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의 시작을 정식으로 선포하겠네.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난 이해 없어. 그렇게 해보자. 저도 괜찮아요.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다들 서둘러. 솔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 첫 번째 스테이지 꿈 연기 배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연기파와 액션파 중 한 가지 도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기파에 도전하면 세 가지 각본에 따라 연기를 펼치고 현장의 심사위원을 감동시켜야 해요. 액션파에 도전하면 적 세 팀을 처치하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죠.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꿈이 있다면 꿈의 무대로 연기파 무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대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각 무대에는 서로 다른 시놉시스가 주어집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거물 시계공의 손에서 탄생한 것으로 페나코니 개간 시대에 관한 각종 일화가 담겨 있죠.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시놉시스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적당한 대사와 연기를 해야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가 세웠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덕분에 엄격한 심사위원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평가하셨죠. 연기 같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끝내버리자. 차! 패기를 보여줘. 안식이다. 눈에 띄는 스타성을 지닌 참가자군. 2인 팀으로 참가했으니 둘이서 연기할 수 있는 장면으로 준비해주지. 두 사람 준비됐나? 자, 그대들이 개척의 가마를 받고 처음 페나코니 꿈의 땅을 밟았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그곳은 시계공이 말하던 낙원이 아니라 모래만 날리는 황야였지. 그대들은 구닥다리 고물차를 타고 꿈세계의 황야를 누비며 매서운 바람과 모래를 맞고 흉악한 기억의 영역림에 가로막혔어. 자, 어떤 대사로 페나코니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겠나? 저기, 넌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실망을 표현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실망을 표현하려는데 그렇게 날뛰면 어떡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대는 실망했지만 파트너는 오히려 들뜬 것 같아. 이제 아가씨는 뭐라고 할 거지? 잘됐다. 난 이렇게 짜릿한 삶이 좋거든. 제법이군. 설렘이 느껴져.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그대들은 철도 수리 업무를 찾게 됐어. 하지만 밤낮 없는 노동으로 체력이 바닥나 사막 깊은 곳에 쓰러지고 말았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그대들의 입술을 적시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지. 자, 어떤 대사로 그 순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겠나? 주제 바뀌었다고. 지금 표현해야 하는 건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듣기에도 전혀 기쁨이 안 느껴지는걸. 하지만 그때 그대의 파트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눈을 감았지. 떨어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점차 흐려지자 그녀가 슬프게 말했어. 어쩌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훌륭해. 그대들은 대사의 깊이가 남다르군. 하지만 대사가 연기의 전부는 아닌 법. 두 번째 무대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해. 그럼 이제 제스처 시험을 받아보도록. 이 시험이 오래 걸리진 않아야 할 텐데. 이곳에서 그대들은 뛰어난 제스처로 내가 얘기한 상황을 해석해내야 해. 지난번엔 큰 비가 사막에 쓰러진 너희들을 구했지. 그 비 덕분에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든 넌 투지를 전부 잃은 동료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녀를 웃길 수 있을까? 이건 웃기는 게 아니라 날 버리는 것 같잖아. 이런 식으로 웃기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정답이야. 네 동료는 모래 위에서 뒹구는 널 보며 평탄치 않던 이번 여정을 떠올렸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속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 아가씨는 다시 일어나서 함께 출발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럼 계속할게. 그 큰 비 덕분에 사업 기회를 포착한 너희는 우산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업이 막 풀리려는 순간 경쟁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들여온 물건을 미치고 팔았지.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이때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너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훌륭해! 하지만 네 친구는 동의하지 않았어. 빚더미에 앉은 널 보며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낙담한 채로 페나코니를 떠나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너희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갖고 있구나.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어. 하지만 이 다음이 진정한 도전이야.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을 만나게 될 테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완벽한 연기뿐이라고.
최종 무대에 온 걸 환영해. 조금 전 너희가 겪었던 건 영화 꿈을 쫓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야. 두 동행자는 꿈에 부푼 채 아무것도 없는 페나코니에 도착했지. 그들은 성공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어. 결국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한 채 이곳을 떠났지. 수년 후 그들은 번화한 페나코니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 하지만 한동안 서로를 아는 척할 수 없었지. 그 이유는 (180도) 달라진 페나코니에서 너희는 서로를 바라봤어. 마음속에선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여 밀려왔지. 자, 이제 뛰어난 연기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표현해줘. 이건 너무 한도 끝도 없잖아. 그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 시계 트릭 말이야.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어. 자수성가한 부자가 그렇게 경멸에 찬 태도로 옛 동료를 대하다니, 나도 모르게 화가 치솟는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상상력이 과하게 풍부한 거 아닐까? 가히 원작을 뛰어넘는 연기였어.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연기 같지 않아! 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스텔라론이 중요하니 서두르자.